러브 액츄얼리의 영국 총리 휴 그랜트가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 앞에서 자존심을 부린 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영국에는 베컴의 오른발이 있다. 2020년 11월 27일 토트넘의 윙크스가 베컴의 상징적인 장거리 골을 연상케 하는 어마무시한 골을 기록합니다. 손키의 듀오의 체력을 보존하며 벤치에 앉힌 경기에서 젊은 미드필더가 기록한 골은 유로파리그 역사상 최장거리 3위였습니다. 화려한 문장의 헤드라인을 기대하며 경기 후 윙크스 앞에 달려든 기자들. 하지만 의도한 슛은 아니었어요. 베일에게 패스한 게 어쩌다 골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솔직한 대답에 기자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당시 감독 무리뉴는 그가 너무 솔직해서 행복하지 않다. 그 정도 골을 넣으면 의도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푸스카스 상을 받는다. 라며 본인의 성격다운 농담으로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솔직한 이 선수. 몇 년 뒤 또 한 번의 원더골을 터뜨리고 이번엔 손흥민을 언급합니다. EPL을 본 꼬마 시절 잉글랜드 90년대생들에게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아이돌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어느 동네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훔치며 조심스레 손으로 8번을 그리고 만다는 전설의 제라드는 윙크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꼬마 윙크스가 제라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제라드에게 삐뚤한 글자로 편지를 씁니다. 전 정말 프로 선수가 되고 싶고 당신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당신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What did it say? I really want to be a professional footballer. I want to be like you. Can you give me some advice and some help on what you think I need to do? And 꼬마 윙크스는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정말 제라드가 되고 싶었습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되고 싶어처럼 어린아이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답장을 받지 못한 윙크스는 성인이 되고 회상합니다. 그 편지를 제라드가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하하, 아마 중간에 딴 곳으로 빠졌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제라드와 이야기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직 만난 적도 없거든요. 프리미어리거가 된 대부분의 선수들처럼 윙크스는 동네에서 축구로 상대가 없었고, 월드컵이 한참이던 2002년 윙크스는 제라드를 마음에 품고 토트넘 아카데미에 입단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토트넘의 오랜 팬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5살이었습니다. 꼬마 윙크스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어린 나이 찾아온 허리 부상. 부모님은 아파하는 아이를 보며 너무 마른 윙크스가 운동을 계속하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일반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때 토트넘 아카데미의 맥더모트가 윙크스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아이의 재능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합니다. 맥더모트는 해리 케인을 키워낸 유소년 코치입니다. 이때 공부를 시켰다면 착한 윙크스의 성격상 부모님의 말을 따랐을까요? 윙크스는 부상의 위험을 안고 계속 노력했고 16세가 되던 해 프로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토트넘 훈련장 근처에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 그 이유는 하숙집의 주인 매트씨 직업이 운전 강사였기 때문입니다. 제라드를 좋아했던 윙크스의 장점은 물론 패스였기에 작은 체격임에도 성장을 감안하고 포체티노는 18살에 그와 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살 때부터 무려 14년을 토트넘에서 보낸 윙크스는 2016년 드디어 리그 데뷔를 했고 상대팀은 공교롭게도 리버풀입니다. 운명의 작가들은 가끔 귀찮은지 이렇게 인연을 한 곳에 묶어버립니다. 이로부터 3개월 후 윙크스가 데뷔골을 넣고 망설임 없이 벤치에 누군가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마치 아빠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윙크스의 프로 계약을 주도한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이 득점이 찡했던 또 다른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한 또 다른 토트넘 축구 소년이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그를 반겼기 때문입니다. 델레 알리였습니다. 잉글랜드 전체를 봐도 흔치 않은 패스마스터 유형의 윙크스는 이대로 폭풍 성장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 리그 경기 도중 그는 부상으로 시즌아웃됩니다. 이 부상은 앞으로 그의 수많은 부상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그는 축구종과 잉글랜드의 모든 연령대 대표팀을 거치게 됩니다.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의 의미를 체감하기 어려운데 이 나라 대부분의 운동신경 좋은 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축구를 시작하고 매년 펼쳐지는 천재들 경쟁의 치열함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윙크스는 데뷔 1년 후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고 무려 월드컵 최종 예선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결정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중원의 모드리치를 상대로 활약하며 단숨에 토트넘과 잉글랜드의 희망으로 부상합니다.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이후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는 유형의 선수가 부족했던 잉글랜드는 월드컵 본선에서 윙크스를 기용할 계획이었고 2002년이란 상징적인 연도에 시작한 커리어의 꽃은 2018년 러시아에서 필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잉글랜드를 구원했던 마이클 오원처럼요.
하지만 월드컵에 해가 밝자마자 1월 그는 발목 부상을 당하며 월드컵 출전이 좌절됩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그와 함께 자란 친구 델레 알리가 출전했고 해리 케인은 주장 완장을 찹니다. 잉글랜드의 월드컵 경기를 TV로 지켜보며 윙크스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알려진 부상 외에도 윙크스는 유소년 때부터 너무 많은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라드를 꿈꿨던 윙크스지만 그의 키는 제라드보다 5cm가 작은 178cm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키보다 큰 문제는 몸통의 사이즈와 내구성도 생각만큼 자라지 않았습니다. EPL 중원의 괴물 같은 미드필더들과 가벼운 접촉에도 윙크스는 쓰러지고 특히 계속되는 발목 부상은 통증도 극심해서 수비수가 달려오는 소리만 듣고 공포를 느끼는 트라우마를 경험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의 엄청난 재능을 다 보여주기에 현대 축구 선수들의 사이즈는 너무 커졌고 포체티노는 그에게 제라드가 아닌 이니에스타가 되길 주문했지만 부상으로 인한 그의 발목 유연성으로는 이니에스타의 플레이를 재현하긴 어려워졌습니다. 윙크스가 2일2 시즌 또다시 원더골을 넣고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이번에도 솔직합니다. 하하. 노렸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번에도 노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 먼 거리에선 그냥 먼 쪽으로 강하게 보내는 것만 생각해요. 소니가 커리어 내내 보여준 것처럼요. 그렇게 차려고 했어요. 손흥민처럼 강한 킥을요. 윙크스는 인터뷰에서 자주 손흥민을 EPL 최고 중 한 명이라 극찬합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은 그의 우상 제라드와 같은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발목 힘과 유연성으로 제라드만큼 강한 슛을 날리고 EPL 수비수와의 몸싸움에 밀리지 않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전성기 제라드만큼 빠릅니다. 그가 바라보는 손흥민은 부러움을 넘어 아기 때부터 평생 흙노였던 손에 닿지 않던 그것, 그 이상이자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눈앞에 살아있는 제라드일 것입니다. 윙크스는 동경의 대상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따르고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토트넘에는 윙크스의 저승사자가 부임합니다. 안타깝게도 콘테 축구의 전술은 윙크스 스타일과 상극입니다. 강력한 피지컬과 경기 내내 뛰어다니는 전사 타입의 미드필더를 선호하는 콘테 축구에 예쁜 패스 축구에 적합한 윙크스의 기회는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작년부터 이미 자리를 잃었던 그가 콘테 부임 초반 몇 경기에 출전하고 남긴 인터뷰가 더욱 씁쓸하게 들립니다. 내 경력은 토트넘에서 죽어 묻힐 뻔했어요. 그러나 콘테 감독은 나에게 증명할 기회를 줬어요. 그에게 꼭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무리뉴, 누누 감독 체제 자리가 없던 그가 덧붙입니다. 이제 나한테 달려있어요. 경기뿐 아니라 훈련에서도 콘테 감독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인터뷰를 진행한 2022년 2월 이후 5개월이 지나고 윙크스는 러시아 월드컵 때 그랬던 것처럼 동료들의 한국 프리시즌을 집에서 뉴스와 SNS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에게 프리시즌 자리도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한국에서의 경쟁에 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8번은 중요한 번호입니다. 우상 제라드의 번호였고 토트넘 라이언 메이슨에게 물려받은 번호였습니다. 올해 겨울 이미 자리를 잃은 그의 8번을 토트넘이 동갑내기 이적생 비수마에게 줄거란 현지 기사가 오보였던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적할 때 하더라도 소속 중에 번호를 뺏는 행위는 그를 잡았던 토트넘의 도의가 아닙니다.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를 맞은 토트넘 생활, 이제 그는 새로운 팀 혹은 새로운 감독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올해 나이는 불과 25세입니다. 21살의 잉글랜드 대표로 월드컵을 갈 뻔했던 그에게 포기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21살의 국가대표는커녕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의 악플과 비아냥은 무시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지지 못한 걸 시기 질투합니다. 이는 양육 강식의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동물의 본능이며 그 시기 질투는 경쟁 개체의 먹이를 뺏고 자신의 생명 지속과 종족 번식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현대 사회 인간의 대부분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다고 굶어 죽진 않습니다. 자연계의 동물과 인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불필요한 감정은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존중하는 그의 마음씨는 인간 사회가 발전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의 키와 체격은 자라지 않았지만 그의 인격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해리 윙크스의 끝나지 않은 도전을 응원합니다.